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장근석이 가장 즐겨 듣는 라디오입니다. 왜냐면 라디오를 안 듣거든요. 장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라디오입니다. 내가 나오니까. 본격적인 직진 프로젝트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시작해봅니다. 장원들과의 약속은 소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듣고 싶다라고 리퀘스트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정말 뭐 이런 도라이 같은 라디오가 다 있냐 하면서 한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듣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널리 전파를 해주셔야 할 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음하기에 앞서서요, 오직 장근석만 24시간 검색하는 제 핸드폰으로 제 팟캐스트를 둘러봤는데요. 별점이 얼마나 되나, 평가가 얼마나 되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세간의 평가를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좀 신경은 써요. 좀 쓰긴 쓰는데, 별점은요, 무려 그 광고 중에 그 광고 아세요? 그 장수 돌침대라고, 그 아저씨 사장님이 나와서 이마에 이렇게 별 스티커 5개 붙이고, 별이 5개, 무려 별이 5개입니다. 우리 장어들이 별점에 참 후하신 분들인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뭐 4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어요. 2개짜리 별 주신 분들, 너넨 걸리면 강퇴야. 모든 분들에게 별을 5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어들에게만큼은 별 5개를 받고픈 DJ 장근석입니다. 리뷰의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목소리 좋고, 진행 좋고, Great One Voice, 목소리 매력짱, 달달한 목소리, 장근석 목소리가 진리. 제 목소리가 그렇게 좋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업계에 계신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목소리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그 이병헌 선배의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남편이랑 싸우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병헌 씨랑 통화를 하면 그 기분이 확 풀리는 것 같더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집에 나가라. 목소리는 장근석이죠. 농담이고, 저도 사실은 그 이병헌 선배의 목소리를 많이 담고 싶고, 또 목소리 안에 감정을 많이 담고 싶은 사람인데, 이 직진 라디오의 성격상 직진을 하려면 좀 하이톤이 많이 돼야 되고, 제 자신도 좀 흥분이 돼야 이렇게 진행이 좀 시작되는 라디오라서, 많은 분들이 듣기에 좀 아이 귀 아파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계속 직진할 거예요.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스북도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어째 이거는 하나도 안 눌렀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에게는 전화 연결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눌러요. 지금 알죠? 좋아요. 항상 팬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추진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팬들과 소통해줘서 고맙다. 깨알같이 서로 챙겨주는 장근사가 장어때 이들이 나눈 사연에는 사랑과 행복이 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라디오는 어떤 라디오입니까? 맨손으로 시작해서 맨발로 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라디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팬들과의 소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셜 네트워크가 과연 소통일까? 그건 그냥 자기 PR 혹은 자기 의견, 특히나 이제 셀러브리티가 트위터를 하는 것은 이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쪽이 더 크잖아요.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만의 팬들과 같이 좀 의견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단순히 텍스트로서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오늘은 뭘 했어요.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물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을 위한 마음이긴 하지만, 정말로 제 목소리와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다이렉트적이고 장근석스럽게 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진 라디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BGM 로고송도 만들어서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로고송을 한번 듣고 가도록 할 텐데, 이번 노래는요, 남미에서 보내주신 분일 것 같아요. 왠지 좀 아직 어떤 분이 보내주신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약간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 삼바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약간 데킬라 한 잔 마시면서 세뇨리따를 외치고 싶은 그런 BGM입니다. 이 곡 잠깐 듣고 할게요. 자, 로고송을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는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자꾸 맴도는 그런 멜로디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그 멜로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장근석 직진 라디오. 정말 후진하고 싶어지네요. 자, 여러분의 사연을 만들어가는 직진 라디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장근석에게 추천하고 싶은 놀이입니다. What is your favorite play something? 이마 김이타치가 하마때를 것도 중국어로는 뭔가요? 你们喜欢玩的游戏。님이喜欢玩的玩샤 여러분, 사연을 만들어가는 직진 라디오입니다. 그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지마마라고 저랑 통화했던 그 지마마라는 분이 제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했다고, 찌마마라고 했다고, 제가 무슨 되게 입에 더러운 말들을 담고 산다고 그런 의견도 있었고, 심지어 그 지마마라는 분은 제가 찌마마라고 불렀다고 본인 이름을 찌마마로 바꿨어요, 아이디를. 하여튼 지마마건 찌마마건 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꽂혀있는 놀이가 뭐가 있나 그 주제를 한번 받았는데요.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취미생활, 마이브ーム, 한마디로 장어들이 저한테 장배우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놀아볼래? 라고 권하는 거죠. 맨날 뭐 차기작 해라, 사극해라 이런 얘기 말고 드라마도 끝났으니까 좀 이렇게 쉬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과연 여러분들이 빠져있는 건 뭐가 있을지, 어떤 놀이에 빠져 있으실지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먼저 코코아님의 사연 보도록 할게요. 최근뿐이 아니라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 테니스입니다. 일주일에 2번 테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즐겁습니다. 2012년 프린스컵에 가고 싶었지만 도쿄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나고야에서 프린스컵을 다시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어떤 이벤트건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바야흐로 2012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이벤트가 운동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팬들이랑 청팀 홍팀으로 나눠서 운동회를 하면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는, 그러니까 장근석과 함께하는 대운동회라는 타이틀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사실 너무 좀 긴 감이 없지 않나, 좀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축소한 게 프린스컵 테니스 대회였습니다. 스폰서를 비롯해서 모든 업체들과도 연락을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었는데, 스케줄은 됐어요. 스케줄은 오케이인데, 이게 그냥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왜냐면 장근석 혼자만 나오면 재미없고, 그래서 장근석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테니스를 하면서 팬들과 함께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그런 대회를 한번 꿈꿨었는데, 제 사실은 프리티켓으로, 그러니까 티켓이 아예 없는 동경에서만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나 지금 무도관 앞에 어디 테니스 치러 가니까 올 사람 붙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약 800분이, 그날 경찰도 왔어. 위험하다고 다 가라고. 그래서 한 일본 분들 5분들과 테니스를 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팬분들한테 제가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진 않아요. 못하는 건 솔직히 못한다고 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실수할 땐 실수하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날은 정말 약간 더위에 지쳐서 굉장히 힘들게 테니스를 쳤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이벤트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저도 테니스를 잘 못 치는데요. 날이 좀 풀리면 친구들과 늘 저도 테니스를 치곤 합니다. 우나오였던 유스케쿤 생각나죠? 그때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그날 저랑 테니스를 쳤습니다. 요즘에 안 보여. 딴 데 갔네 갔어. 넌 걸리면 죽어. 꼬마아이랑도 쳤었고요. 남자아이 3명과도 쳤었고요. 테니스를 굉장히 잘 치던 장어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유스케 넌 걸리면 죽었어. 테니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사실은 이 제가 테니스를 하게 된 계기가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 일본 친구들이 그렇게 테니스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본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그때 이제 처음으로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 또 제가 모든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패셔니스타 아닙니까? 제가 치니까 다 따라 치는 거예요. 뉴질랜드 백인 친구들도 쳤고 태국 친구들도 쳤고요. 한국 친구들도 뭐 테니스 붐이 불어서 그 당시에 제가 테니스 하루에 체력이 또 좋을 때잖아요. 5시간을 쳤어요 하루에. 그러면 살이 진짜 쪽쪽쪽 유산소니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비령님, 요즘 같은 경우에 스노우보드가 최고죠. 전 스노우보드 질려서 안 탑니다. 다음 사연 볼게요. 만들기 관련된 운동은 이제 테니스와 스노우보드 정도였고요. 만들기 관련해서는 하비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장어예요. 꽃다운 나이에. 제가 취미를 만든 건 공부는 하기 싫고 놀러는 가고 싶은데 돈은 또 없고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그럴 땐 집에서 잉여처럼 있다가 베이킹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물하는 걸 좋아해서 포장하기 쉬운 쿠키를 많이 만들고요. 가끔 누가 시비를 거는 날이면 빡빡한 반죽인 파이를 만듭니다. 사실 재료가 있으면 다 하는 취미이긴 하는데 그래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오븐 없이 프라이팬으로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다가 제과 제빵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이제는 선물할 사람에 따라서 만드는 법을 변형해 가면서 더 달게, 덜 달게, 부드럽게, 바삭하게 등으로 계속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더 생각도 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장배우님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장어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베이킹을 추천한 고딩장어였습니다. 고딩장어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세요! 교복 입고 트리제이 한번 와! 공감되네요. 공부는 하기 싫고 놀러는 가고 싶은데 돈은 또 없고. 이 말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저는 사실 베이킹에 취미를 붙여보고 싶다가 포기한 이유는 베이킹은요. 창작이 어렵습니다. 일단 정확한 비율이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온도가 있어야지 그 법칙들을 약간 공부를 치면 수학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만들긴 했었는데 포기를 했죠. 하다 하다가 이거는 그냥 빵집에서 사 먹는 게 더 좋겠다. 네,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쩌다 또 취미로 이렇게 빠져 있다가 제빵학교까지 진학하게 됐다고. 축하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오사카에 있는 르크루동이라는 요리학교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르크루동이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실력 있는 셰프들이 아주 어렵게 셰프가 되는 과정을 겪는 그런 학교인데 사실 음식만 하면 자신은 있는데 제빵까지는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거기다 또 프렌치 음식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중국 음식 다음으로 중국 음식만큼 어렵잖아요. 저는 중국에서 요리하는 셰프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요리가 막 수만 가지잖아. 저는 그리고 또 카스테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항상 그 카스테라를 사기도 하고 동경 갔을 때 꼭 긴자에서 먹는 카스테라도 있고 우유하고 그 카스테라의 궁합은 정말 최고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유는 웬만하면 유통기한을 지키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 저희 엄마처럼 우유통에 치즈를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여자분들은 왠지 되게 여성스럽고 어떤 느낌이 나죠? 왠지 그 머리 막 이렇게 넘기면서 코에 이렇게 밀가루 막 같이 데이트하면 코에 밀가루 팍 맞춰서 입술 이렇게 입술 묻었네 하면서 뭐 이런 아구 또 좋아하나 또 시시시 아구가 생각하는 건 그 다음 단계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볼에 뽀뽀하는 정도예요. 제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집에 나가라. 아까 그 운동 얘기에서 스노우보드를 추천해 주셨던 분이 있어요. 은비령님. 제가 스노우보드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탔습니다. 그리고 스키를 5살이래. 5살 때부터 탔는데 어느 순간 스키장을 가면 호텔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추운 건 병적으로 싫어하고요. 그리고 힘들고요.
눈에서 내려오는 게 어느 순간 좀 재미가 별로 없어져. 아고 이번에 보드 좀 타러 갔어요? 뭐, 그러니까 타다 보면은 좀 지루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스키로 다시 갈아탈 예정인데 뭐 그런 운동하는 것도 요즘에 뭐 스키도 워낙에 대중화가 돼서 네,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흐르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재중 씨는 장아찌를 담는다지만 근석 씨는 장근석에게 어울리게 술을 담아보세요. 봄이면 진달래술, 매실주, 여름이면 도라지술, 가을이면 오미자술. 계절별로 갖가지 술을 담는 건 어떨까요? 재중 씨에게 마늘술을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최악이다. 마늘술. 술 담아본 사람 집에 나가라. 아구는 뭐? 무슨 술 담궜어요? 인삼주하고 더덕주. 그거는 그냥 인삼 왕따시만한 거 이렇게 긴 병에다 넣고 소주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오래 둬야지. 그리고 보관하는 방법도 틀려. 그게 무슨 취미야? 그 취미가 아니고 기다리는 거잖아. 만약에 제가 술을 담그면 저는 그냥 담그자마자 그냥 6시간 있다가 바로 먹을 타입이라서 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과실주를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느낌? 막걸리도 좋아했었는데 막걸리 좀 배가 불러요. 많이 또 술이 오히려 예전보다 나 술이 세졌어. 요즘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만약에 제가 정말 기회가 돼서 술을 담글 찬스가 있다면 저는 송이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예전에 그 산에서 생활하시는 아저씨를 이제 그 다큐처럼 찍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닭백숙을 만드는데 보통 이렇게 물 넣고 뭐 약재들 넣고 끓이잖아요. 거기다가 산삼주를 넣은 거예요. 산삼주를 막 진짜 이만한 한 통을 넣고 송이버섯도 넣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드신다고 하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맛 먼저 몸에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송이나 몸에 좋다는 거는 좀 잘 먹는 타입이라서 기회가 된다면 송이버섯주는 한번 담궈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만드는 사연들이 이어집니다. 준이님이 요즘은 뜨개질에 꽂혔어요. 프린스 가긴 좀 그런가요? 뜨개질을 한 땀 한 땀 처음 뜰 때 이거 언제 뜨나 싶은데 지나면서 가속도가 붙으면 금방 끝난답니다. 완성하면 뿌듯하고요. 머리 복잡할 땐 아무 생각 없어지고 좋아요. 어때요? 뜨개질을 또 한때 빠졌었죠. 한때 놀래는 거 봐. 야, 나는 지구상에서 웬만한 거 다 해봤어. 뜨개질도 했었고 그거 뭐야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소쿠리 같은 거에다 이렇게 넣어서 막 그림 같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 자수?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할 때 진짜 불이 확 붙어요.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래서 자수는 뭐 눈, 코, 입만 만들고 끝났고 뜨개질은 한 6cm 만들다 끝났고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잔기술이 많아요. 이게 깊은 기술은 없는데 한 번은 이렇게 발을 담가본 수영은 못하는데 물가에서 이렇게 물은 담가본 그런 성격이라서 이 뜨개질 하시는 분들도 왠지 좀 여성스럽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참을성이 좀 부족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진짜 이러다 병나요. 막 이게 하고 있다 보면. 장배우 바라기님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정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십자수 놓기. 십자수 우리 방금 얘기했죠. 명품백 핸드폰 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명품백 핸폰 거리는 짜퉁을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 약 6개월 이상과 벌금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유난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손기술이 좋은 사람들. 그림도 잘 그리고요. 메이크업도 잘하고요. 이렇게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잘하는. 그게 제 주변에는 제 메이크업을 현재 4년 동안 해주고 계신 박정미 실장님이 처음 봤어요. 진짜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 근데 자기 얼굴 화장은 못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어렸을 때는 뭐 찰흙 만들기도 많이 하고 종이 접기도 많이 했는데 종이 접기 하니까 생각나네요. 그 허영만의 종이나라 알아요? 아 몰라? 정치를 몰라. 아침에 그 뭐지? 아침 9시에 하는 8시에 하는 애기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뭐였지? 뽀뽀뽀 말고 KBS에서 TV 유치. TV 유치원 하나 둘 셋. 노래 어떻게 부르지?
퉁퉁퉁 팅글탱글 팅글탱글 늘 높이 총총총 저 높이 저늘 높이 퉁콩콩 콩콩 뛰어봐요. 거기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허영만의 종이나라. 그 아저씨는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종이로. 그거랑 그 깔깔마녀라고 있어요. 깔깔마녀. 깔깔마녀 왜 깔깔마녀? 웃을 때 깔깔대서 깔깔마녀. 깔깔깔깔깔깔깔깔 뭐 이러면서 까마귀랑 맨날 나쁜 짓 하고 그런 약간 그 두치와 푸꺼의 마빈 박사 같은 캐릭터인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했는데 항상 그 제가 종이나라를 보면 그 아저씨는 되는데 왜 난 안 돼?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되게 색종이가 사람 차별하네 종이 주제에 막 그런 생각하면서 종이를 접었던 적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손으로 만드는 것도 다양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이 제일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취미를 하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운동이나 만들기 같은 액티브한 것과는 정반대의 힐링 사연들도 눈에 띕니다. 신이님이 내가 5년 동안 빠져있는 취미는 장근석 검색하기. 하지만 그거야 뭐 장배우도 하고 있으니 패스할게요. 최근에 생긴 거 하나는 낚시. 그것도 바다 낚시. 마음이 답답할 때 바다 한가운데 낚시를 띄우고 잡히면 좋고 안 잡혀도 뭐 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보이는 바다에 답답한 마음도 던져주고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낚시에 한때 발을 담갔던 적이 있죠. 예전에 제가 그 충청북도 단양에 살 때 저희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양어장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어장 탱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옆에다가 낚시터를 만들었어요. 그냥 남는 그 짜투리 땅에다가. 그때부터 저는 낚시를 그게 벌써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이것도 낚시가 일주일을 못 갔어요. 그게 왜냐면 처음에는 완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맨날 연결 줄 해달라고 뭐하고 그래서 낚시 보고 물 막 내 몸보단 작지만 내 머리만한 막 물고기도 잡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떡밥을 해서 띵 던졌는데 첫날에 잡았어. 그러니까 그 손맛을 첫날에 안 거야. 보통은 다 실패해요. 그죠? 아구도 왠지 낚시 좋아할 것 같은데 아구같이 생겨서 그 첫날에 잘 잡혔는데 두 번째 날에 또 했는데 허탕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날에 또 했는데 또 안 잡힌 거예요. 내가 지렁이까지 그걸 이제 떡밥으로 만들었는데 열받아서 아빠한테 고기 좀 넣어달라고. 아빠가 때려 부은 거예요, 고기. 그 다음부터는 던지면 옳다구나 하고 다 올라오니까 그게 일주일이 됐을 때 아 낚시는 재미가 없구나. 그런 뭐 기다림의 미학이나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낚시에 대한 거는 끝났는데 가끔 친구들이 낚시를 가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러 가는 거겠죠.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초딩 때의 그 손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은 어떤 낚시를 가도 아니 생각해봐 낚시터 가서 요만한 이 스튜디오만한 호수인데 낚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물고기 30마리만 넣어줘요. 그럼 던지면 다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있어요. 낚시는 진짜 여러분 손맛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손맛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세요. 저처럼 이렇게 못 기다리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이 장근석에게 추천할 수 있는 놀이들을 몇 개를 보내주셨는데 다 해본 거야. 저번 주에 생활의 지혜를 했는데 다 하는 거야. 여러분 아시아 프린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도시 텃밭의 매력에 빠져 있어요. 물론 근석질하면 근교에 별장을 갖고 거기에 텃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집 앞에 화단이나 사무실 옥상 등 아주 가까이 있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하길 강추합니다. 왜냐면 물을 자주 줘야 하기 때문에 한 편 정도의 작은 공간과 태양의 직사광선, 물만 있으면 자연은 우리에게 선물을 매일매일 남겨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경험이라는 선물을요. 집에서 화분 키우지! 안 어울리겠지만 제가 화분을 몇 개를 키워요. 되게 조그마한 것도 있고 적당한 크기의 화분들 키우고 하는데 화분은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저는 집에 이렇게 꽃을 갖다 놓는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그래서 막 이렇게 대단하게 꽃꽂이라는 건 아니지만 꽃 그냥 몇 개를 사서 이렇게 주전자 같은 데다 긴 주전자에다 꽂아두고 하는데 그런 재미도 있죠. 그러니까 기계라든가 우리가 항상 그 도시에 살면서 많이 좀 답답해 있고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그런 그 녹색의 싱그러움 혹은 그 꽃의 생기발랄한 모습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그 리프레시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하나 더 볼까요? 뱃살 공주님이 보내셨어요. 요즘에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틈만 나면 무조건 즐겨하는 시체놀이. 시체놀이를 추천해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을 때 시계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물론 생각도 없어야겠죠. 머릿속을 텅 비워놓고 단 10분을 즐기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놀이. 요즘 제가 할 수 있는 잠시나마 쉬고플 때 이 놀이가 왜 이렇게 하고픈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촬영이나 일정 스케줄이 있을 때 그리고 집에 화분 물 줄 때 그리고 설거지나 냉장고 청소 끝나고 맨날 하는 게 시체놀이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다 버리고 그냥 TV를 틀어놓고 TV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아. 필요한 것만 들어와요. 생활 생생정보통처럼.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나만의 자유를 주는 거죠. 턴오프라는 노래처럼 머리에 스위치를 꺼버리고 정말 저는 6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이고 한 소파에 누워서 한 이틀 동안 집에서 안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게 뭐 우울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게 휴식인 거죠. 어제는 이건 진짜 나의 기록인 것 같아요. 8시간 동안 작년 팀H의 공연을 다 봤어요. 모아서. 저희 집엔 그 DVD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공연의 데이터가 있는데 일본 팀H 파티 투어, 중화권, 그리고 또 DJ 할 때 UMF는 재작년이고요. 썸머소닉, 주시 페스티벌, 그리고 또 직진 페스티벌 한 7개, 8개 되는데 그거를 한 6시간 동안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빠져야겠다.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어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도 제 노래밖에 안 듣고요. 인터넷도 내 이름밖에 검색 안 하고요. 공연도 제 공연밖에 안 봐요. 그게 아시아 프린스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또 간만에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전화 통화 하실 분은요. 제가 사실은 한중일에 많은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오늘 지난번에 그 G마마님이 저랑 그 의견 소통에 있어서 제가 굉장한 답답함이 있어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볼까 해요. 오늘요. 오늘 제가 전화 통화를 해드릴 분은 무시라는 분입니다. 무시크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중국 공식 홈페이지 회원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엄청난 걸 준비했죠. 진짜 아시아 프린스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럼 제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이오니 다시 걸어주십시오.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070 그런 건가? 번호가 그런 게 아니야. 모든 회선이 통화 중인 관계로 사연 하나만 더 읽고 전화해보도록 할게요. 미디어와 게이밍 관련된 사연입니다. 슈퍼키아님이 최근 빠져있는 취미는 장배우 작품 다시 보기. 저랑 지금 같은 취미네요. 20대 후반에는 드라이브 다니는 게 취미였는데 스피드를 즐기는 장배우의 마음 완전 공감하고 있어요. 새벽에 차가 별로 없는 고속도로를 조용한 음악과 함께 달리는 기분은 정말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드라마에 빠지고 장배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취미 생활은 드라마 다시 보기가 된 것 같아요. 근짱 덕분에 내가 취미가 생겨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운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바빠서 3달 동안 한 500km도 못 탔어요. 300km도 못 탔어요. 3달 동안.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차를 가지고 새벽 1시에 그냥 슬리퍼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서울부터 원주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 공기를 마시고 그 가로등 불빛이 막 바바바바 지나가는 거 보면 뭔가 내 머릿속에 있었던 스트레스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장근석의 노래. 제대로 힐링이죠. 전화 통화 되나요? 자, 그럼 제가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시아 프린스의 진가를 볼 수 있어요. 진가를. 무슨 영어도 해. 喂，你好，你好，我张根硕，喂，我张根硕。啊，欧巴， 자, 你好，你好，今天想听你们的意见，一起陪着广浪打电话吧。我没有听懂， Thank you。你怎么加入张根硕广浪？我还是没有听懂。你怎么加入张根硕广浪？ 그냥 대답하지 마. 나만 얘기할게. 怎么知道的？我。 你加入广浪有期待的东西吗？ 여러분, 아시아 프린스는 통역이 있습니다. 자, 안녕. 장근석의 공홈은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想问一下，你怎么加入了张根硕管网？管网。因为我喜欢欧巴， 오빠를 좋아해서. 야, 똑같은 말인데 내 말은 왜 못 알아들어? 怎么你没听懂张根硕说的话？因为欧巴长得太快了。我很棒，我知道。对张根硕想要的，对张根硕想要的，我没有， 통역 버튼. 你对张根硕有想要的东西吗？欧巴的签名， 사인을 받고 싶어. 이거 빨리. 那你有最后想跟他说的话吗？欧巴，撒拉嘿哟， 사랑해요. 我爱你.我爱你，谢谢大家多关心我吧。好的，我要好好学习中文，过去找你们，等我一下，拜拜。拜拜。 제가 사실 충격이 아니고 이제 적응할 만한 게 장근석의 팬은 참 장근석 팬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공연 전날에 새벽까지 티켓 정리를 하고 초콜릿 넣고 저도 같이 했어요.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고생하신다 그래서 먹을 거 잔뜩 싸들고 가는데 보통 이렇게 가면 어떻게 근석이 왔어 근석이 잠깐 나 화상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다 왔어 그러니까 밥 먹어야지.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잖아. 뭐 이런 식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아니 근데 장어들은 나한테 무슨 노래를 듣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근석이 네가 부른 건 다 좋지. 난 사실 이런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이거지. 아 그냥 이거래.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가 부른 다른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이 친구도 굉장히 시크해요. 시크한 장어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중국어를 준비했는데 제가 발음한 게 약간 상하이 발음이에요. 이 친구가 저기 이제 북쪽 사는 친구고 제가 저는 이제 샹하이에서 이제 그 중국어를 좀 샹하이 스타일로 했더니 이제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제주도 사람이 서울 사람한테 제주도 방언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샹하이어도 할 줄 알고 좀 떳떳해 되게. 샹하이어도 할 줄 알고 저는 북경어도 할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일단 네이티브부터 들어볼게요. 통역기 버튼 띵. 你有对张根硕想要的吗？ 이게 어디 발음이죠? 북경이요. 아니죠. 이 발음은 한국 발음이에요. 아직 이 친구가 중국어가 좀 낯서서 그러는데 상하이 발음은 뚜이 짱권쇼 샹야오더 이게 중국 샹하이 발음이고 북경 발음은 뚜이 짱권쇼 샹야오더 이게 아니 맞아 아니야 맞죠? 맞아요. 맞죠? 저는 언어에 있어서 천부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건 그 여러분들이 좀 더 시크함을 벗고 저한테 좀 더 싱콜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되게 땡큐하고 되게 하루를 익사이팅해요 막 이런 거를 중국어로 바꿔서 오늘 되게 싱콜로 갖고 쉐쉐해요 막 뭔지 알지? 네, 그렇게 하는 게 중국어가 느는 방법이에요. 장어들아 와인이 만 위먼 사랑해 이렇게 아는 단어씩은 넣어서 뚜즈어 아니 뚜즈어를 뚜어라고 저 사람도 저기 남쪽 사는 사람이네. 표준어는 뚜즈어 이거예요. 자 어쨌건 빨리 마무리. 내가 내 자신 창피해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름드리님이 최근 빠지는 취미 공홈 들락날락하기, 공카 글보기, 공카 글쓰기, 댓글 쓰기, 근장 사진 수집하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쉐쉐 싱쿨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장근석을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도 저에 대한 취미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직진 라디오를 통해서 장근석이라는 인물과 함께 좀 더 중국어를 싱쿨러 하며 마지막까지 무리수야! 굉장히 저는 쉐쉐 하겠습니다. 영도가 형 창피하냐? 자, 저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한 곡을 먼저 듣고 올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장어들의 취미가 장근석인 듯이 저 역시도 취미가 장근석인데요. 다시 얘기해야지. 많은 위먼들이 취미가 짱군쇼인 것 같은데 짱군쇼의 합의도 짱군쇼입니다. 이 긴긴 겨울을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던 저에게 역시 해답은 장어네요라고 대답에 써졌지만 제 자신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직진 라디오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 가장 즐겁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직진 라디오 저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장근석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건드려보고 또 뭘 해볼까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시도해보는 아시아 프린스였습니다. 자, 우리 장어들 넘치는 에너지의 원천이 돼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어들도 제 목소리를 듣고 한 주 동안 싱클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오스카레 민나, thank you, good luck today.